빚으로 막는 자영업자들이 대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빚을 많이 진 걸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게를 열지 못해서 생긴 빚,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든 좀 메꿔보겠다고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투기를 해서 생긴 빚,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서 생겼던 빚,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그들이 이제 맞닥뜨린 현실은 과도한 빚을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국까지 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암담하죠. 말은 쉽습니다. 질서 있는 뭐 퇴진, 질서 있는 뭐 정리.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자조차도 갚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유예시켜주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이 1000조가 넘는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참 깝깝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서히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길을 좀 터줘야 되는데 참 쉽지 않나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 어떤 상황들을 앞으로 맞이하게 되려나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영업자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폐업을 하고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한 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아마 앞으로 자영업, 그러니까 외식의 싼 물가들을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참 걱정이죠. 이런저런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술 처먹고 다니고 거구 유튜브만 쳐보고 다니는 그런 이 막장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산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쳇바퀴 레이스 위에 올라타 있는 생쥐인가 아니면 좀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애쓰는 이들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러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이미 예견된 건가, 이미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얘기, 씁쓸하고 좀 답답한 얘기들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봐라, 주변을 둘러봐라, 그런 우울함, 불안함, 염려, 겁 이런 게 안 생기겠냐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우려, 불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속에 영원히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상황들, 불안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야 될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재미없고 지저분하고 답답한 얘기들만 하면 삶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뻔하고 좀 답답한 것에 연속들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직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근검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 근면성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굶어 죽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 겁이 나잖아요. 겁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안 좋은 때도 좋은 때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면서 지내야죠. 지금 살면서 안 좋은 일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장기를 담보로, 수치심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주고 그들이 갚지 못하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하는 그런 놈들도 엄청 많이 늘었죠. 왜겠습니까?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벌이한 놈들이 생긴다라는 건 절박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사고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처벌하는 걸로만 과연 끝이 날까? 이런 생각들도 막 드는 거죠.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들도 벌어질 것 같은 거죠.
빚을 빚으로 막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미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현실들이 금방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은 그 몰락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더욱더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막막한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점점 침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우려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매우 불안하고 지금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경제가 대풍랑인데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은행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은행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상대로든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든 뜯어내려고 수작질을 할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출받으려면 잔고증명해야 되고 건강증명서들도 내놔야 되고 범죄 경력 있는지 없는지도 내놔야 되고 온갖 서류들을 아마 요구받게 될 것이다. 왜냐?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할 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잔고가 없으면 입학도 안 되고 입사도 안 되고 되게 빡빡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이제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학벌보다 잔고증명서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또한 빚채물, 상속포기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배임과 횡령사건도 심해질 것이고요. 신용 보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잘못 엮였다가는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평판이 더 중요해지고 통장에 잔고에 100만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꽤 어렵다라는 것.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가 무서운지 힘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기득권들이 더욱더 자기 배만 버리고 서민들을 더 궁지에 내몰려고 하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대출로 막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폐업했다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곳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들이 이제 폐업인 상태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도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불편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어떻게 개개인별로 삶을 잘 살아낼지, 견딜지, 극복할지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